반갑습니다. 배림 역사 문화 TV.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가야사에 대해서 일본 서기 임나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는 만큼 안 속는 우리 가야사와 일본 서기 임나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살면서 대부분 가야 역사 가락국기 읽어본 적 없고 대부분이 일본 서기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일본 서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신다면 일본 서기를 먼저 일단은 옳든 그렇든 먼저 읽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일본 서기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오늘 이제 원문 강의를 쭉 드릴 건데 보면요. 이걸로서 그냥 일본 서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자, 일본 서기 내용 있는 역사, 그리고 우리 역사하고 비교되는 부분,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아주 이 문제,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가야와 임나는 완전히 다른 이렇게 나라라는 거, 쉽게 말하면 아예 같은 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에서 임나에 관련된 일본 서기의 임나의 지명을 전부 다 전라도 경상도에 붙이는 자체가 양심불량이고 학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왜? 가야와 임나는 명백하게 다른 거 전부 다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른 이렇게 존재고 같다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라 위치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데 가야가 임나다. 그렇기 때문에 임나의 비정을 임나 관련된 지명이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다.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야 사는 분들을 만난다면 반드시 먼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신 일본 서기 먼저 봤냐? 원문 다 봤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일본 서기에는 뭐가 나오냐?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나옵니다. 그 임나는 일명 말 그대로 임나 가라 쪽으로 이야기해줘. 가라라고 나오는데 가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본 서기는 가라가 나옵니다. 가라. 더 많은 빈도수는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입니다. 임나죠. 그리고 이제 임나에 관련된 소국 이름이 쭉 등장하죠. 여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입니다. 차이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 서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아니면 가라입니다. 그럼 왜 가라하고 가야는 같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다릅니다. 자,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묻어가는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가라는 가야고 그런 소리 있죠. 공부 안 한 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본 서기의 이 가라하고 우리의 가야하고는 비교하다 보면 뭔가 같은 의미지만도 어때요? 같은 의미에서 나간 언어지만도 뉘앙스가 틀립니다.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을 찾아내야만 왜 일본 서기에서는 가야라는 표보다 가라라고 했는지를 이제 압니다. 여러분들 인식을 하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까? 일본 서기 읽어본 적도 없고 가야사 대부분 하는 분들이 임나 부분도 일본 서기도 자기 구미에 땡기는 부분만 알지 나머지 공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와 임나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왜 우리나라 가야사 석박사 논문들 교수들 논문이 아직도 같은 전제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까? 그 자체가 저는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진짜 양심불량이고 말 그대로 일본 서기 자체 그리고 가락국기 자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인간들 대부분 일명 뭡니까? 선행 논문이죠. 선행 논문만 가지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원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왜곡됐는지를 모르고 계속 답습하는 그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일본 서기 속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서기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문을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뭐냐? 일본 서기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를 우리 역사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봤다는 것이 그렇게 적용시킨 것이 정한론자들이면서 조선 총독부학자입니다. 원래 일본 서기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와 우리나라 역사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다고 표현했느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일본 서기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제 주류 사학에 있죠 보면요, 자기들이 너무 난처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일본 서기의 외와 백제의 말만 바꾸면 된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본 서기 안 읽어본 인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일본 서기는 그거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고, 물론 거기에 쉽게 말 혼돈을 가져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 일본 서기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김춘추가 등장을 합니다. 김춘추. 자, 어떤 사람은 일본 서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김춘추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가야사 하는 연구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김춘추가 삼국 통일의 김춘추라고 동일 인물로 알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도 궁극적으로 뭐냐, 일본 서기의 김춘추를 정확하게 전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만, 반만 보고 그렇게 했지, 반은 어떻습니까? 반을 연구하다 보면 김춘추는 삼국통일 시대의 김춘추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김춘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데도 왜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를 치냐 말이죠. 중요한 거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나라 가야사, 임나사 연구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서기를 숨길 거는 숨기고 인용 안 할 거는 인용 안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논문을 써내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왜 그런 꼴이 나왔는지 현실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타이틀 보십시오. 일본 서기 속에 또 다른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못 보신 분들은 어때요? 이거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일본 서기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의 포인트는 다르게 있죠. 자, 너무너무 자세하게 일본 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걸 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뭡니까 보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우리가 아니라 대마도에 진출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세력, 임나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해답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한론자들, 조선 총독부 학자들, 지금의 한국의 주류 사학자들은 절대로 그 일을 안 벌리라죠. 그 임나가 바로 가야가 임나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를 임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국고 1조 2천억을 가지고 벌이는 가야사 연구입니다. 자, 그 양반들의 숨기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포인트는 어떤 거냐? 왜 일본 서기에는 또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하는가? 왜 다른 존재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본 역사로 조작하는가?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고 일본 서기를 읽어보시면 해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어때요? 그냥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과 틀리기 때문에 일본 서기 자체가 거짓말이다. 요거는 포인트가 또 다른 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연구에 가장 접근한 분이 이병선 박사입니다. 지금 부산대 명예교수죠. 이분이 대마도의 규슈의 고대 지명을 다 찾아가지고 임나가 어디에 있었는지 고대 지명을 다 찾아낸 분입니다. 그 강의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 서기 지통천왕입니다. 지통왕 7년. 지통이라면 저 뒤에입니다. 일본 서기의 마지막부에 등장하는 천왕의 이름이 지통인데, 자, 연대기는 693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자, 그게 기록 보겠습니다. 6월 김이삭 1일에 자, 고구려의 사문 복가에게 환속을 명하였다. 누가? 지통천왕이 고구려의 사문 복가에게 명하였습니다. 자, 이상하죠? 한나라의 황제, 쉽게 말하면 일본의 천왕이 자기들 말하는 다른 나라의 고구려의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환속을 명하였다. 이거는 뭐냐? 이 나라의 개념이 아니죠. 왜? 그 고구려에서 고구려 사람이 하면 되지. 왜 일본의 천황이 고구려에 간섭을 합니까? 아무리 속국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개개인의 정보를 천황이 잘 알고 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서기 693년, 여러분들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습니다. 자, 668년에 멸망한 고구려가 일본 서기는
693년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생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아니면 뭐다? 또 다른 고구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일본 서기가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는 멸망 668년에 멸망했는데 일본 서기는 뭐냐? 693년까지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자 나와있죠. 그 다음 장면 가보겠습니다. 자, 673년입니다. 자, 이건 천무 2년. 자, 이때도 고구려는 멸망했죠. 없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673년 8월 20일 날, 자, 뭐가 나옵니까? 자, 계면년에 고구려가 상부 위두대영과 감자와 전부대영, 석간 등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왜 천황한테 조공을 바쳤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니면 뭐다? 아, 이것은 다른 고구려가 있구나. 왜? 기록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계속 나옵니다. 자, 무조건 일본 서기는 거짓말이다 하기라는 어때요? 거짓말의 포인트를 어디 뒀는지를 보겠죠. 요게 일본 서기는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쪽에 전라도 경상도에 있다는 말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누가 갖다 붙였다? 정한논자, 조선 총독부의 학자,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가해사 학자들. 일본 서기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 기록에 고구려가 망했는데도 673년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천무 2년 일본 서기 기록입니다. 자, 천무 2년 673년 11월 기록에 다시 어떻습니까? 임신의 21일에 고구려의 감자 신라 산류에게 축자의 대군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자, 이 양반들 또 불러가지고 어떻습니까? 녹을 주면서 향응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자, 고구려는 없어졌는데 고구려의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향응을 베풀었다는 이런 기록이 673년 기록에 나옵니다. 뒤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 681년 7월 4일입니다. 자, 고구려는 망했죠. 668년에 자 망했는데 681년에 고구려가 살아가지고 여기 보면 때 신미의 소금화 최신죽 신라 쭉 해가지고 나옵니까? 이때 고구려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게 있습니다. 고구려가 없었는데 고구려에 어떻게 사신을 보냅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기록이 무조건 거짓말이다. 기록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뭐다? 이 고구려는 어디냐 말이죠. 요게 일본 서기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서기 682년 5월 16일. 자, 무신의 고구려에 보냈던 사신들이 뭡니까 보면 자, 와서 요지를 보고했다. 자, 고구려가 없어졌는데 무슨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신들이 다시 와가지고 요지를 보고합니까? 그런데 왜 없어진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가 없어졌는데 망했는데 왜 일본 서기에는 살아남아가지고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자, 이 고구려는 어디 고구려입니까? 자, 일본 서기 682년 6월 1일 기록입니다. 자, 임술삭, 6월 임술삭 고구려 왕이, 자, 고구려가 망했는데 고구려 왕이 나와요. 고구려 왕이, 자, 누구를 사신을 보내가지고 박물을 바쳤다.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신라의 대나말 김석기를 보내 고구려의 사신을 축자로 보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등장하는 고구려 신라의 이런 인물들은 우리나라 신라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참고로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들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계급자들 전부 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사에 등장하지 않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인물입니다. 가공의 인물일까요?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뭐랬죠?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다. 어디에 있는? 한반도가 아닌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열도로 가서 만든 풍국 개념. 이걸 북한 학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한 일본 서기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정확한 답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숨기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그 양반들 만나면 그래 보십시오. 왜 고구려가 망했는데 고구려가 살아있냐 일본 서기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본 서기가 거짓말이다. 요 말 못하죠. 왜? 그 순간에 우리나라 가야사를 임나사로 주장한 것 그 자체도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 682년에 다시 이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 682년 8월 3일에도 어때요? 갑자에 고구려의 객에서
축자에게 한흥을 베푸다. 고구려에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객을 불러들였다는 기록이 나오면 나라가 없는데 고구려의 객이 됐습니까? 그죠? 자, 682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85년 자 2월 정축사 경진에 대당인 백제인 고구려인 모두 147인에게 자기를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685년 고구려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백제도 685년에 이런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SF 소설입니까? 일본 서기가? 자, 이제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일본 서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겁니다. 자, 685년에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자, 남아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서기 685년 개년에 개 22대 고구려국에 보낸 사신들이 오다. 고구려가 망했는데 고구려국에 무슨 사신이가가 다시 돌아옵니까? 하지만 기록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이런 것을 다 보셔야만 일본 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의 실체를 알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때요? 이런 원문을 보지 않고 무조건 부정해버린다든지 해버린다면 어때요? 이거 안 됩니다. 한 수 뒤지는 거죠. 우리가 집니다. 공부 안 한 분들이 뒤지는 거고요. 자, 685년 10월 4일 개월 10월 계유삭 병자에 백지가 등장합니다. 자, 백제 성녀 상희에게 30호를 주었다. 선임이 백세였다. 자, 경진 8월에 백제 성녀 법장 쭉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보시면 이때 기록 10월 8일 기록까지 4, 5일 8일 기록에 일본 서기에 백제가 등장합니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사년에 백제왕 을사의 15일에 백제왕 성광에게 자, 일본 서기 지통 7년 693년입니다. 자, 1월 15일 기록에 백제왕 성광에게 정광삼의 관리를 추정하였다. 정광삼에 아울러 분부를 내렸다. 여러분, 백제왕의 성왕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693년이라면 우리나라 백제가 있었을 때입니까? 백제가 망했을 때입니까? 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자, 693년. 자, 그리고 백제의 아들 부여성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누구냐? 이 성광은 백제왕 성광보다는 원래는 부여성광인데 왜 백제왕이라고 썼을까? 자, 의자왕이 잡혀가고 아들은 도망쳤죠. 부여성광이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왜로 도망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 서기 기록에는 그 도망간 왕자가 백제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자왕의 아들 부여성광이 어느 땅에 가서 백제왕 노릇을 했다는 겁니까? 자, 포인트 잘 보이죠? 백제가 멸망 후 일본에 도망하여 왕이 된 곳은 과연 어디냐? 의자왕의 아들. 그 아들을 백제왕으로 일본 서기는 칭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도에 백제가 다스렸던 풍국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 포인트 보셨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 지통 10년 696년 이때도 백제는 없습니다. 왜? 백제는 660년 고구려보다 일찍 망했죠. 망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고구려는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자, 고구려는 여기 보시면 668년에 고구려는 망했고 백제는 언제요? 여러분들 자, 백제는 언제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기록처럼 660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660년에 망한 백제의 기록이 696년 일본 서기에 등장합니다. 자, 백제왕 남전에게 즉대사의 관리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제사에 남전이란 인물이 없습니다. 왜? 이때는 백제도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백제왕 남전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백제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에는 백제왕 남전이라고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제는 어디 백제냐 말이죠. 자, 이제 보시겠죠? 자, 그리고 이 왕 3년 전에 백제왕 성광이 있었습니다. 성광, 의자왕의 아들 성광이 백제의 왕을 하고 있었는데 3년 후에 남전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비밀이, 일본 서기의 비밀. 자, 이제 왜 제가 대마도라든지 큐슈를 직접 답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유적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일본 서기 신공적이 전년임 전기입니다. 이게 서기로 말한다면 200년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자, 저 앞쪽 기록입니다. 자, 신공적이 기록에 뭐가 나오냐? 백제에 대한 기록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날 밤에 중해천왕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고 그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아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신공항우입니다. 자, 신공항우가 나오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쳤다는 그 전설의 왕이죠. 물론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오늘 제 강의로서 어디에 고구려 백제 신라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두 번째 강의로서 완전히 맥을 잡을 겁니다. 자, 황후는 신의 가르침대로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입니까? 자, 그 신라왕 유리조불이 이것도 이거 신라왕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름이 대단히 길죠. 우유조불이 지간이 마중나와 무릎을 꿇고 황후의 배를 잡고 땅에 머리가 닿도록 숙이고 신은 앞으로 내강가가 되어 일본국에 계시는 신의 아들에게 끊이지 않고 조공을 하겠습니다. 신라왕이 왔었습니다. 신라왕 누구? 우유조불이 리간이 나와서 그렇게 맹세했다. 조공하겠다 했다. 자, 그리고 어떤 책에는 신라왕이 포로로 이 양반이 잡혀와가지고 왕의 무릎뼈를 뽑고서 이 왕이 무릎을 꿇고서 목을 베어서 모래 안에 묻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때, 자, 신공황후가 즉위하기, 즉위정기 200년은 누구냐? 신라의 어떤 왕이냐면, 내해 이사금 왕이었습니다. 자, 내해 이사금 5년에 서기 200년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국에 계시는 신의 아들에게 끊이지 않고 조공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생기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서기가 중간에 불타고 다시 써졌을 때 조작된 흔적이 나오죠. 이때는 일본이 없었는데 일본국에 맹세를 하겠다는 기록을 살짝 일본 서기를 다시 쓰면서 잡아넣었습니다. 그 다음 신라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목이 참수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들 신라 내 이사금 왕은 잡혀가지고 목 잘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공왕의 목 잘린 이 신라왕은 누구냐? 여러분들 이제 백제도 아까 고구려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신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라는 어디 신라를 말할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서기 게타이 천황에 보시면 6년 512년조입니다. 임나사이는 백제와 가깝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조석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도 구분하기 어렵다. 자, 임나사연 부분이 나오는데 보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사 영산강 지역을 연구하는 주류사학계에서 이 영산강 지역을 만이라 하면서 또 뒤로는 어떤 뚱딴지 짓을 하냐면 이 만이 임나사연이라고 몰고 가는 인간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고를 타먹기 위해서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남도가 외놈의 나라로 후손으로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임나사연, 영산강 만이 임나사연입니까? 그 인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기사에 보면 뭐냐? 어디 유물이 나오면 외계 유물이 나왔다고 나와요. 몇 개 나옵니까? 몇 개? 전부 다 가야 유물이고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인데 거기 한두 개 나왔다고 외계 유물이라고. 그거 보고 외계가 진출했다고. 그런 인간들이 무슨 학자입니까? 그 무슨 학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임나사연이 백제와 가깝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은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이때는 일본이라는 자체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원래 뭡니까? 야마토입니다. 야마토. 야마토 정권의 여러분들 실사를 보신다면 야마토가 신공황후 나오는 그 야마토가 통일하기 이전에는 100여 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마토예요. 이제 힘을 쓰면서 100개의 여러 개의 소국을 뭉칠 수 있는 단계. 아직까지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우리나라 김해보다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지역이 야마토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고 야마토를 검색해 보시면 큐슈까지를 다 야마토로 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어떤 새끼가 그랬는지. 그때 일본의 야마토는 지금 왜 야마토는 그만큼의 세력이 안 됩니다. 단지 여러 개의 나라를 어떻습니까? 묶고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강가야보다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야마토가 원래. 그런데 지금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야마토가 큐슈까지 아주 큰 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장난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도 그렇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초기의 야마토는 절대로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자, 임나사연이 백제와 가깝고 일본 그 야마토와는 거리가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뭐죠? 이제 대충 힌트가 나죠. 조석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도 구분. 야, 임나사연하고 여러분들 백제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개도 닭도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여러분들 이 의미 아시겠죠? 국경선을 지키고 있는데 국경선을 개도 닭도 함부로 넘어댕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백제하고 임나사연의
그 관계라는 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동네 단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닭도 개도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전부 다 자유인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보면 이게 우리나라 백제하고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보면요. 웃기는 이야기. 우리는 신라 고구려 백제 때 삼국때 국경선에서 얼마만큼 피 터지는 전쟁을 했습니까?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통행도 조속으로 통행하기도 쉽고 닭도 개도 어떻습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뭐 자유자재로 뛰어댕긴다는 겁니다. 요 동네 저 동네. 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가해 사는 사람들 이 언급 안 합니다. 이 부분. 자, 여기 또 보면 뭐냐? 일본의 기타의 천황. 자, 6년 512년조에 이름이 나옵니다. 적신 등이 신라에 왕래하면서 경작을 할 수 있었다. 나라가 어떻습니까? 뭐냐? 밤새 다른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신라가 왕래하면서 경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짐이 일찍 들은 바가 있다. 매일 신라 땅에 가는 것이 공사간에 왕래하며 전혀 꺼리는 바가 없다. 지금 마도 등이 신라와 마음이 맞아 신라의 옷을 입고 조석으로 왕래하면서 몰래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하룻밤 사이에 내가 백제인이라면 저쪽 넘어가가지고 농사 짓고 다시 밤새 요리 옵니까? 여러분들 일본서기 읽어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에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장난을 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신라하고 어떻습니까? 일본 천황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는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동네 이야기입니까? 아주 좁은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아주 좁은 지역의 신라, 백제,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들어가 보면 일본서기 원문을 읽어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를 절대로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 말 안 하죠. 왜? 자기도 이 원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 안 합니다. 죽어도 공부 안 합니다. 자, 이 기록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김춘추가 일본서기 효덕 이제 대화 3년이죠. 보면 이제 자기들 말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 강무처럼 그런 연호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647년입니다. 자, 647년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자, 원문에 나옵니다. 신라가 상신, 대하찬, 김춘추 등을 파견하여 박사 소덕, 고향 흑마려, 소장준 뭐 쭉 나가죠. 나카토미를 보내 공작새 한 쌍과 앵무새 한 쌍을 바쳤다. 그리고 춘추를 진로 삼았다. 춘추는 뭐다? 김춘추는 용모가 준수하고 담소를 잘했다. 농담 잘 깠다는 겁니다. 얼굴 예쁘장하고 아주 어때요? 농담 잘하고 말 잘하는 거. 여러분들 김춘추는 장군이죠. 김유신하고 삼국을 통일한 인물입니다. 농담이나 잘하고 어떻습니까? 얼굴 예쁘장해가지고 물론 그런 인물이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뭐 다 채색을 겸비했던 남자가 아니지만 다 겸비했죠. 근데 이게 보면 어때요? 이 김춘추의 용모는 장군의 풍무가 아니에요. 그냥 미남자 그 수준이죠.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학계에서 번역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색 밑에 나오죠. 여기에 김춘추를 진짜 우리나라의 김춘추로 글을 쓴 인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김춘추가 고구려에 간 640년과 당에 간 648년 사이에 647년에 일본에 간 것이다. 자, 일본에 갔다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자, 이게 나오죠. 자, 따라서 김춘추가 도일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뭘 충분해? 욕 안 해서 제가 욕을 안 하겠습니다. 뭘 충분해? 이 대가리 돌아가는 거 보면 속 터집니다. 어떤 것을 어디 바보 새끼들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춘추가 일본 천황을 만나러 가는데 공작새 한 쌍과 앵무새 한 쌍을 가져가요. 여러분들 공작새의 주 서식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역사하는 인간들 보면 땅 공부를 안 해. 그것만 알아. 샘리고 뭐해야 돼. 이런 거 몰라. 유물을 융합을 해야 되는데 과학을 몰라 또. 이러는 게 전부 다 떼쓰는 거 주장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김춘추가 일본 천황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 나오는 거. 자, 김춘추를 따라간 대하찬 옆에 어떤 소덕 고향 흑망이 이 양반들 우리나라 신라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없어요. 김춘추라는 강력한 인물이 일본을 갔다면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라사에 나오겠죠.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럼 이 김춘추 누구야? 또 중요한 거. 왜 김춘추가 일본왕을 만나러 가면서 또 공작새 한 마리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앵무새는 여러분들 저쪽에 떼요. 열대 지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선도 그때 고구려 신라에서 앵무새를 이렇게 기릅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하지만 공작새의 주 서식지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여러분들 김춘추가 일본왕을 만나러 가면서 대마도에서 공작을 잡아갑니까? 김춘추가 어디 있기 때문에 공작을 가지고 앵무새를 가지고
열도의 중심부 야마토로 그쪽으로 갑니까? 이 학자들이 이런 해석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김춘추가 도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김춘추가 삼국통일의 김춘추입니까?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뭐냐 농담 따먹기 말 잘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잘잘잘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춘추의 용모입니까? 자기 딸하고 사이가 죽었다고 이를 갈면서 고구려에 대한 백세를 뭡니까? 보면 속된 말은 뭡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라고 이를 간 인물이 김춘추예요. 용모 단순하고 농담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인상학도 모르는 인간들이 보면 이게 역사한다고 입 자빠져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리 말아먹고 있는데,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료를 하나를 지셔야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일어나기 전에 3년 전에 어떻습니까? 1589년에 일본 대마도주가 뭘 바쳤는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역사 공부할 때 이런 걸 반드시 상식으로 알아 있어야 돼요. 자, 7월에 대마도주가 뭐냐? 공작새 한 쌍을 선조 임금한테 바칩니다. 왜? 아까 뭐랬죠? 대마도는 어느 새의 서식지다? 공작새예요. 공작새. 공작새 한 쌍을 선조에게 바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새의 처분을 놓고 조정에서 머리 터지게 고민합니다. 왜? 아, 이거 어떻게 길러? 코끼리도 저 딴 나라에 보면 어떻게 그거 못 미가지고 그걸 먹이 어떻게 할까 한장하는데, 그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자, 대마도에서 공작새를 보내는데 공작새를 기를 줄 알아야 돼. 없어. 새는 아름다운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걸 새를 기를까 고민해. 사신들이 보냈는데 신라의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자, 신라가 이제 여기 보면 누굽니까? 우리나라 누구요? 선조하고 신하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보내온 공작새 한 쌍은 서해안 남양의 절도 중 수목이 울창한 곳에 풀어줬습니다. 도저히 답 없다. 우리 못 기른다. 조선에서 때요. 조선의 왕이 포기했습니다. 신하들이. 왜? 이거 어떻게 길러오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디에? 서해안에 가서 풀어줬더니 새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풀어줬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록에 앞기록 다시 넘어갑니다. 자, 앞기록에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온다? 자, 신라의 김춘추가 일본 왕을 만나러 갈 때 공작새 한 쌍을 가지고 갔다. 앵무사 한 쌍. 야,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겠죠? 여러분들 이 김춘추는 어디에 살던 김춘추입니까? 역사는 해석하는 눈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식하니까 어떻습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김춘추가 고구려도 갔고 당해도 갔으니까 일본에도 갔을 것이다. 이 개소리 자빠졌죠. 이런 생물학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 여러분들. 자, 뒤에 선조시대 때 이런 기록을 본다면 그 김춘추가 살았던 지역이 어딘지가 이제 눈치를 채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서기 지통 원년 687년입니다. 자, 여러분. 신라가 여기 보면 어때요? 신라의 왕자 김상림, 급찬 김살모, 급찬 김인술, 대사 소양신이 자, 일본 일왕한테 국정을 주청을 했다라는 게 일본 왕한테 와서 뭡니까? 신라 여러분들 이때 신라가 어떤 강력한 통일 신라가 어떻습니까? 들어섰던 때입니다. 통일 신라는 676년이고 그 후에 687년에 신라 왕자가 와가지고 일본 왕한테 우리 뭐다? 국정을 주청했다. 아, 우리 신라를 좀 맡아가 다스려 달라는 쪽으로. 이게 이 개소리지, 개소리.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신라 왕자, 급찬 이 양반들 우리나라의 신라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또 이야기했죠. 이 기록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일본 서기를 다 가짜로 썼다. 아니면 두 번째, 또 다른 신라가 있었다. 거기에 뭐다? 신라 왕자가 있다. 신라 왕이 있다. 백제 왕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풍국술에 이제 아시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왜 대마도의 임나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스렸다고 기록이 나오는지 이제 눈치를 챌 겁니다. 일본 서기는 그것을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 시간 통해서 일본 서기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서기 지통 6년 692년 다 신라가 다 통일,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백제 다 망했고 신라가 통일하고 이해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라가 급찬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올렸다. 여러분들 여기에 급찬, 박흑덕, 김심살 신라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고 신라사에 기록이 없는 인물입니다. 자, 신라가 보내는 사신, 직광사, 직장인진로 이 양반들
다 신라에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신라의 인물들은 어디의 인물들입니까? 1번 무조건 다 가짜다. 2번 또 다른 신라의 인물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서기 692년 12월 24일 갑실에 대부들을 보내 신라의 조공물을 어떻습니까? 5개 신사에 바쳤다. 통일신라가 일본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쳤다. 이해됩니까? 그죠? 강력한 원래 통일신라의 영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국사책의 통일신라의 영역 아닙니다. 그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조작된 국정사입니다. 원래 통일신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원래 여러분들 적어도 만주를 넘어선 거의 북경 근처까지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만주 원류고에. 거기에 나중에 발해가 세력을 떨치면서 신라가 우리나라 지금은 어땠습니까?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강력한 신라가 외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쳤다. 1번 새빨간 거짓말이다. 2번 또 다른 신라다.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서기 지통 7년 693년. 자, 신라가 사찬 김강남을 뭡니까? 김강남, 한남아, 김양원 등을 보내 왕의 상을 보고하였다. 여러분들 자, 왕이 죽었다고 보고했죠. 고하였다 나오죠. 여러분들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만 여러분들 이제 일본서기 실체를 압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자, 통일신라가 되고 난 뒤에 693년 일본에서는 누가 왔다? 신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신라왕이 죽었다고 고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찬, 김강남, 한남아는 김양원은 우리나라 신라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때 693년의 신라왕은 효소왕입니다. 효소왕 2년으로서 말짱하게 튼튼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죽었던 신라왕은 어디 왕입니까? 1번 이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다. 2번 또 다른 신라가 있었다. 거기에 사신이 와서 일본 왕한테 어떻습니까? 신라왕이 죽었다고 고하였다.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시면 답이 다 나오죠. 자,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요. 자, 일본서기 695년 3월 2일 3월 무신사 기후에 신라 왕자가 또 옵니다. 여러분들 신라 왕자 김양님 아까 나오죠. 한남아 아까 왔던 인물들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요 인물들 신라 왕자고 요 인물들은 우리나라 신라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일본에 등장하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여러분들 신라는 어느 신라일까요? 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자에 신라가 바친 물건을 축자에서 보내왔다 쭉 나오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여튼 많은 물건을 황태제에게 여러 층하게 물건을 신라에서 바쳤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때 통일신라 시대는 31대 신문왕식입니다. 신문왕이 일본 천황한테 조공을 바쳤다.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 기록에는 자세하게 뭐가 바쳐졌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신라는 통일신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신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이제 판단이 다 섰을 겁니다. 자, 일본서기 지통 3년 일본서기 다 더듬습니다. 689년 4월 20일 신라가 급찬 김도난을 보내가지고 뭡니까? 이때 학성 명총과 간지를 돌려보냈다 나옵니다. 이래 나옵니다. 자, 이 인물들도 우리나라 신라사에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학성이 명총 간지가 뭐냐? 어디다? 여러분들 일본의 성녀로서 우리나라 통일신라하고 교류를 했던 학성이라고 논문을 대부분 글을 다 써놨습니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라는 그 신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 자체가 어때요? 그 논문 자체가 상상이며 장난친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때요. 당나라 신라 외에 학생들이 성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여기 된 기록의 신라 급찬 김도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통일신라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러면 항문성 일본의 항문성 명총이라든지 간지는 어느 신라에 있었다는 겁니까? 통일신라입니까?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신라입니까? 구분을 좀 똥오점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야 연구하는 사람들 제발 일본 서기 좀 읽고 한두 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서기 지통 3년 689년 5월 22일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옛적에 남파궁지 쭉 하면서 뭐냐? 김춘추가 또 등장해요. 김춘추가 등장하는데, 자, 뭐가 나오냐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일본 천황이 죽었는데, 자, 일본 천황이 죽었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일본에서 걸고 넘깁니다. 왜? 왜 그따위로 예법을 똑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참,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열받게 만드느냐, 우리를 또 개처럼 취급하느냐, 이러면서 일본이 어떻습니까? 신라의 사신들에게 따지는 내용이에요. 그때의 내용에 김춘추가 등장하는데, 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나옵니다. 자, 이 기록은 689년 기록인데, 그러면서 689년 기록에 그때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신라 사신들한테 따지면서 어떤 때를 이야기하느냐, 654년의 기록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654년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효덕천황인데 이 양반이 10월에 죽었어요. 죽었을 때 김춘추가 뭐입니까 보면, 자, 여기 나오죠. 옛적에 남파궁 지천하 천황이 죽었을 때 거세 도지 등을 보내 상을 알리는 날에 예찬 김춘추가 칙을 받았다 나옵니다. 자, 일본의 천황이 죽었을 때 그 상을 알리러 갔는데 그때 신라에 누가 있었다? 예찬 김춘추가 있어가지고 그 칙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김춘추가 받았을 때는 예를 가지고 받았는데 왜 지금 이번에 689년에 천황이 죽었을 때는 너희 신라에서 뭐냐? 우리에게 그런 예를 안 표하느냐? 정중한 예를 표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죠 보면요. 자, 효덕천황 654년에 이 양반이 10월에 죽었는데 그때 김춘추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일본의 기록에서는 예찬이었다. 이찬입니다. 또 예찬은 이찬이죠. 예찬 김춘추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김춘추는 왕이 된 것이 이 효덕천황이 죽기 전에 6개월 전인 654년 4월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보면요, 여러분들, 자, 효덕천황이 죽었을 때 정확한 기록을 말한다면 어때요? 자, 죽었을 때 신라에 갔는데 상을 알리는 날에 갔는데 누가? 예찬 김춘추가 그 상을 받았다. 상에 대해서 조칙을 받았다. 칙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때 김춘추는 통일신라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통일신라가 아니라 신라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런데 일본 서기는 뭐다? 예찬, 이찬 김춘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뭐다?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김춘추는 우리나라의 김유신과 등장하는 김춘추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명확하게 김춘추도 2번 등장하는데 앞뒤를 다 판단하면 끝나는 게임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앞에 뭐랬죠? 진짜 우리나라의 김춘추, 신라의 김춘추가 도의를 했다고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오락가락 하는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일본 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체를 어때요? 숨기는 자들, 패턴 하나, 숨기는 자들, 아니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 해석 자체를 못 해가지고 무식한 자들, 2그룹입니다. 자, 일본 서기는 읽어보면 다 드러납니다. 이 김춘추는 2번 등장하는데, 이 김춘추는 우리나라 배웠던 신라의 김유신과 등장하는 김춘추가 아니다. 왜? 증거 자료가 나와 있죠. 왕의 김춘추인데, 왕이 된 김춘추인데 무슨 예찬 김춘추입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명확한 기록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절대로 이걸 언급을 하지 않고 장난을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646년도에 뭐냐?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가 조공을 하는데 한날 한시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646년 당시에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는데 한날에 딱 만나가지고 일본 왕한테 어떻습니까? 조공을 바치러 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날이 있습니까? 보면 서로 연락을 했습니까? 며칠을 만나자고. 아니죠. 그냥 조공하러 왔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 다 만났는데 한날에 다 만났다 이거예요. 역사에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럼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일본 왕한테 조공을 바친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옆 동네에서 고구려 백제 옆 동네에서 서로 야 오늘 가자 가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가
얼마만큼의 영역인지 뭘 이야기하는지를 일본 서기는 다 해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 서기가 다 표현하는데 요걸 숨깁니다. 우리는 학자들이. 또 무슨 기록? 신라와 고구려에 각각 보낸 사신들이 9월에 함께 귀국하겠다. 여러분들 신라와 고구려의 사신을 각각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오라 말도 없었는데 다 나르게 갔는데 올 때는 만나서 손잡고 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텐무천왕 10월 682년에 자 뭐다? 신라와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래 나오죠. 밑에 나오죠. 요때 벌써 이때는 어떻습니까?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는데 요때 고구려는 언제 망했죠? 이미 망해가지고 없었습니다. 고구려가 없는데 무슨 고구려와 신라에 사신을 보냅니까? 신라는 보낼 수 있겠죠. 고구려는 이때 없습니다. 자, 일본 서기의 비밀을 이제 제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본 서기가 무조건 거짓말이다 라고는 말 못하죠. 왜? 아주 기록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실체를 강의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대부분 일본 서기 번역한 사람들 동보역사에 대한 책을 보면 이 번역 안 해놓습니다. 그냥 한자만 번역해 놔놓고 끝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걸 봐도 여러분들 자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적용되겠죠.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죠. 가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부가라죠. 임나를 어부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초의 기록에는 어부가라 가야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는 과연 우리나라에 우리가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와 더불어 두 번째 강의 때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의 실체를 여러분들 오늘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죠. 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임나가 나오는 그 주 무대가 어디냐? 요것이 바로 임나국의 실체를 아는 비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한일 양국의 고대사 그리고 유적지를 반드시 대마도와 큐슈의 유물을 반드시 여러분들 고고학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비밀이 정확하게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가야사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도 안 합니다. 그냥 논문만 써도 됩니다. 선행 논문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야사는 지금 완전히 뭐죠? 가야사가 아니라 임나사라서 완전히 일본 서기화 돼버리고 가야사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가야사의 본 자체를 어때요? 본 모습 자체 수로왕의 금강가야 그리고 대가야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자체를 완전히 지우고 일본 서기 임나사로서 완전히 도배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항상 매립역사문화TV 항상 지원해 주시는 이렇게 뭐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 또 어떻습니까? 또 촬영할 수 있는 경비도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뭐 유튜브에 아직까지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광고를 넣어가지고 광고를 넣는다든지 유료화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유튜브 들어가면 광고 중간중간 뜨는 거 참 귀찮아요.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유튜브의 조건상으로 본다면 벌써 광고 수입이 다 들어올 시간대인데 일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판이 다 잡히고 오면 몰라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하면 그때 뭐 광고를 넣든지 그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순수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냥 오셔가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고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 강의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뭐냐?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만 하면 저한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을 전적으로 팬이 돼가지고 믿는 거는 그거는 고마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용할 수 있는 유튜브로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께 일일이 그분들께 뭐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조언 내는데 보면요. 제가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우리 그분들께 우리 같은 동지분들 댓글을 드려가지고 감사라든지 응답을 글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이 헬쓱해졌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댓글 작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항상 이제 유튜브 통해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보면서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 캐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전해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이제 하여튼 도움 주시고요. 여러분들 역사 알리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 우리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시는 유튜브를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역사 관련된 유튜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 유튜브 역사 관련된 걸 가지고 수십만의 회원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왜 우리나라의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안 다루는지가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우리 몇 분, 그 중에 몇 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진짜 돈벌이용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역사 아닙니다. 지금 동북공정 당하고 독도 일부 뭐 침탈 당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할 시간입니까? 그거 가지고 희낙낙할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제발 중간중간 이런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 한중일 역사 왜곡, 그리고 역사 전쟁에 대해서 실체를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 그 많은 회원들에게 좀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두 번째 강의 가야사 아는 만큼 속지 않는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편집 없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